안녕하세요. 아트코벤트 기초반 강사 신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립 스튜디오에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을 간단한 팁들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레이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의 상단 부분에 무언가 누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제 마스코트 캐릭터 그림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레이어 부분의 각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아래 레이어에서 클리핑이란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위에 레이어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붓질을 하면 아래 레이어 그림의 바로 위에만 붓질을 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클리핑을 다시 해제하지 않은 선에서 이 기능을 쓰면 특정한 부분만 골라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색을 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일종의 보호 필름을 그림에 씌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스크를 활성화시키면 원래 그림이 있던 레이어 옆에 하얀색 레이어가 뜨죠.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개로 그림을 지우더라도 어떤 펜이든 어떤 색으로 다시 그 위에다가 칠을 하면 그림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보통 러프를 그리거나 선을 따고 있는 중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지만 나중에는 어쩌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선이 있을 경우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임시로 지워두고 나중에 다시 가볍게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다음은 레이어 합성 모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레이어를 처음 만들 때 기본 상태인 표준을 포함해서 많은 레이어 합성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뽑아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속성이 어떻게 그림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하나 원본 그림에 클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보통 그림자를 그릴 때 많이 쓰게 되고요. 다음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곱하기와는 달리 그림이 밝아지는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빛과 관련된 효과를 집어넣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더하기. 더하기의 경우에는 스크린보다 밝고 필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 푸른색이 강조가 되는 모습이 되는데요. 스크린이 멀리 있는 빛을 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하기는 바로 빛에 직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듯 필터의 색을 더 강조하는 합성이기 때문에 필터의 레이어 투명도를 낮출 경우 비교를 위해서 낮춰보도록 할게요. 필터의 색과 원본이 합쳐져서 조금 다른 색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투명도 상태의 스크린 레이어와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때문에 스크린과 더하기는 똑같이 밝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합성 모드의 마지막은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는 그림의 채도를 높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완성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그림이 필요 이상으로 색이 힘이 없어 보일 때 일일이 레이어를 모두 뒤집어 놓을 필요 없이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채도를 올려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의 분위기나 온도를 조정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색, 빨간색으로 바꾸면 따뜻한 색이 되죠.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원본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기본, 스크린, 더하기, 오버레이. 자, 여기까지가 레이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 이제 다음으로 위로 넘어와 봅시다. 위에는 내비게이터가 일단 존재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의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회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외에 내비게이터 옆에는 서브뷰라는 것이 있는데, 서브뷰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참고하고 싶은 자료 이미지를 불러와서 띄워두고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거나 자료를 띄워놓을 수 있는 기기가 많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툴을 계속 최소화, 최대화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서브뷰 기능입니다. 이 내비게이터와 서브뷰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는 소재집인데요. 클립 스튜디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소재집에는 단순히 좋은 자료들이 산재하고 있고,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림의 조미료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3D 인형입니다.
3D의 바디 타입. 이 인형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인형을 불러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 인형은 구도를 바꾸거나 포즈에서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 금방 그럴듯한 모양새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에만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인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요. 이것 이외에도 브러쉬나 기본 클립 스튜디오에는 없는 추가 소재를 에셋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만든 것들을 받아오는 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브러쉬를 찾거나 무언가 편리한 도구를 찾고자 할 때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소재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 브러쉬의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여기에 추가가 되고, 그림 파일의 경우에는 그냥 끌어서 캔버스에 넣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다 봤다고 치고 왼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원하는 브러쉬를 에셋에서 다운을 받았다면 이제 그거를 조정을 해야겠죠. 이 왼쪽에는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기능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립 스튜디오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도구를 제공하고 처음엔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리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주로 선을 그릴 때 쓰는 펜의 경우에는 이쪽에 모여 있죠. 보통 펜을 쓸 때에는 가장 먼저 손떨림 보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래 도구 속성에서 자신에게 맞는 손떨림 보정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손떨림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스패너 누르고 보정을 누르면 여기서 손떨림 보정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브러쉬도 얻고 보정도 끝내놨는데 이걸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우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헌데 레이어가 너무 많이 겹쳐서 한꺼번에 지우기가 힘들다 할 때는 일일이 지우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지우개에서 레이어 관통을 눌러서 지워주면 현재 표시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의 그림이 한꺼번에 싹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다 지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지 않은 게 있다 하면은 여기서 눈 모양 표시를 꺼주고 그 위에서 이제 칠을 하면은 이 표시된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클리핑을 해보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표시를 끄면은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은 레이어 지워진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색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미리 색을 칠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비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왼쪽 아래의 마지막 부분 컬러 히스토리를 누르면 자기가 이전까지 썼던 컬러들이 쭈루룩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골라서 쓰셔도 무방을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의 매뉴얼 속에는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편집에서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을 눌러주면 선색을 팔레트에서 고른 그 색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면 선의 색을 바꾸고 싶을 때 일일이 브러쉬로 칠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선색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선색이 바꾸고 싶다 하면은 바꾸고 싶은 색을 누르고 선색을 그리색의 색으로 변경하면은 바뀌겠죠? 다음은 역시 편집에 있는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이라는 기능입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소재 중에는 가끔 선 내부가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장미처럼 쓰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상태의 장미를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을 눌러주면 하얀색 부분이 투명하게 됩니다. 이러면 소재로서 쓸 수가 있겠죠. 활용하기 좋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입력한 숫자만큼의 강도로 그림이 흐려지게 됩니다. 보통은 배경 같은 것들을 쓰기 좋게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또 역시 배경을 그릴 때 원근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클립 스튜디오에 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새롭게 무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